꿨던 꿈들을 잃은 걸까. 이 세상은 바삐 움직이고 그렇게 앞만 보며 걸어가란 아버지 말에 직장인들 가운데 무려 94.5%가 근무 중에 퇴사 충동을 느낀다고 했고요. 이분들 가운데 80% 이상은 이직이나 또 퇴직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개그맨 초창기 때 저희도 매일 느꼈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죠? 힘드니까 차에 딱 주차된 KBS에서 도착하면 바로 집에 가고 싶었던.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매일 여기만 있다가 이렇게 10년이란 곳에 같은 곳에만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나와 보니 저기가 참 따뜻한 곳이었구나. 더 답답하죠, 때로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삶이 너무 답답한 거 있잖아요. 네. 내 세상은 자유롭고 내 스케줄은 자유로운데 내가 너무 답답한 마음이 답답함이 올 때가 있어요. 콩고에서 아르바이트 해온 적이 있어요. 콩고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어떤 형님이 사장님이었는데 네. 돈을 완전 늦게 주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마음이 무거워서 그만두겠습니다. 네. 얘기했는데 그냥 그만뒀어요. 네. 그만두고 나선 좀 마음이 편안해졌나요? 네. 그 돈이 안 받기보다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 돈에 얽매여 있는 게 너무 힘들었었나 봐요.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죠, 한국에서. 예. 새로운 회사는 어떤가요?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알겠네요. 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학교 다니다가 개학을 하면 다음날 바로 방학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요. 네, 모든 직장 다닌 사람들은 다 새로운 직장을 가기를 꿈꾸는데 최근에 20, 30대는 정말 많이 퇴직을 해요. 네. 깜짝 놀랄 정도. 성경에서 혹시 직업을 가장 많이 바꾸거나 자주 바꿨던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소명받은 사람들이 다 직업 바꾼 사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뭐 모세도 사실은 뭐 궁궐 안에 있던 사람이 나중에 목동까지 되고 그 다음에는 뭐 베드로도 사실 어부였잖아요. 어부였는데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근데 그러면 목사님 교회 부목사님들은 자꾸 퇴직 준비를 안 합니까? 자주 옮겨 다니는데 옮겨 다니거나 그런 안 나가려고 그러지 그게 문제. 그래요? 아니 근데 사실은 아까 1년 안에 한다는 거에는 부정적인 요소 조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우리 아픔도 많이 있지만 조금 더 견뎌보고 조금 더 알아보고 조금 더 참아보고 그 인내가 부족하거나 생각이 깊지 못해서 그냥 떨쳐버리고 나오는 그런 부정적인 요인들도 꽤 많다는 생각이 좀 1년인데 퇴직을 결정하는 데에는 본인 자체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것도 그런 것 있겠죠. 같아요. 취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급한 마음에 아무 회사나 가야지. 뭐. 그럼요.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되나요? 이걸 해도 되나 이런 생각했어요. 되게 좋은 얘기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미디어 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35살 퇴준생입니다. 자동차 업계에서 기획 업무를 하고 있는 38살 퇴준생입니다. 금융업에 종사하고 있는 26살 퇴준생입니다. 원래 하고 있는 업무는 이제 개발 쪽 엔지니어 업무를 하다가 기획 업무를 하고 싶어서 다른 기회를 찾고자 퇴직 및 이직을 했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업무 영역, 그로 인해서 뭐 굉장히 들쑥날쑥한 업무량인데 그중에서 보통 좋지 않은 쪽으로, 그러니까 많은 쪽으로 업무량이 몰리고 오래 다니는 것보다 건강 문제로 제가 그만둬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상황도 가끔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퇴직 후 이직을 했었고요. 아예 다른 분야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얘기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기존에 했었던 일은 약간 연구 쪽이었었어요. 이렇게 혼자서 혹은 뭐 옆에 다른 연구원이랑 둘이 앉아서 계속 세포하고만 얘기를 하고 혼자한테 자문대답하고 이런 시간이 훨씬 더 많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되게 오래 이게 반복이 되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불현듯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는
좀 저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들 말은 회사에다 하진 못해도 생각들은 늘 꿈꾸고 있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도 뭐 어느 정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끼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뭐 적극성의 정도의 차이지 퇴사에 대해서 그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나 싶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만큼 생각이 되게 빨리 돌아왔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작정 예전에 아버님이나 뭐 어머님 시대처럼 그냥 내가 한 곳에 들어갔으니까 그냥 꿋꿋하게 견디면서 다녀야 된다. 혹은 누굴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나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내 삶을 좀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게 과거 이제 어른들의 세대보다는 우리 세대로 이제 내려와서 그게 조금 더 빨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안 그런가요? 맞아요. 그치? 진짜 저보다 이제 뒤에 들어오는 다른 20대 친구들도 금방금방 이직을 하고 금방금방 퇴사를 해요. 바로 옆에서 보고 있으면. 같이 공채로 들어왔다가도 거의 반 정도가 바로 나가요. 1년 안에. 다른 업계로 바로바로 갈아타더라고요. 해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조금만 힘들면 금방 그만두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른 데서는 이렇게 안 힘들 거야 하고 갈아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당연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부정적인 면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만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혹은 판단력이 빨라졌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해서 괜히 내가 허송세월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빨리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가려고 하는 용기가 좀 많아졌다? 좋은 쪽으로 보자면 또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퇴직 이후에 바라는 방향이 결국 이직이라고 한다면은 그 옮길 수 있는 자리가 워낙 제한적이거든요. 그에 반해 이제 뭐 조금이라도 빨리 특히 뭐 30대 뭐 초반은 적어도 돼야 이제 업계 자체도 바꾸기 용이하고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더 늦기 전에 더 다른 방향을 갈 수 있는 쪽도 한번 염두에 보기 위해서 더 어린 나이에 더 젊은 나이에 좀 그 도전을 해보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무하는 거 외에 여기서 뭔가 배울 게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를 배우는 게 있으면 업무하는 것도 재밌고 뭔가 알아가는 것도 유익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안에서 또 롤모델도 찾을 수 있고 하면 그게 좋은 직업이고 직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라도 내가 배우는 게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만족감이 떨어진다는 얘기인 것도 같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즐겁자고만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힘들 수도 있는 건데 그 안에서 뭔가 이뤄가면서 만족해가고 배울 게 있으면 그 목표 하나라도 보면서 그냥 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좀 힘든 것 같기는 해요. 저는 그 슬슬 저도 나이가 꽤 되다 보니까 슬슬 점점 삶의 질을 찾아야지라고 마음으로 생각하면서도 결국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게 되거나 혹은 온다고 가정하면은 결국 숫자로 드러나는 뭐 연봉 같은 그런 처우 같은 부분이 어느 정도 임계수를 넘지 않으면은 이게 선택을 못 할 것 같아요. 돈은 그리고 보장이 돼 있는데 그 삶의 질, 뭐 예를 들어 우리 회사는 야근 없어 이런 거는 보장이 되지 않거든요. 지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가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불확실한 거에 너무 집착을 하느니 확실한 거를 우선시하자 이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직할 곳을 알아보고 퇴사해라. 그러니까 이직 준비한답시고 먼저 퇴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취업을 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되게 마음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이런 금전적인 게 끊기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마음으로는 이직도 충분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첫 직장에서만 갖고 있을 수 있는 많은 장점들을 충분히 염두에 보고 그것을 포기할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럴 때 이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요. 뭐 특히 첫 이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이라면은 그런 상황도 잘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직은 해볼 만한 거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해볼 만은 한데 대신 그렇게 뭔가의 새로움의 기회를 얻는 대신 잃어야 되는 대가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정말 내가 이직을 하고 싶은 건지, 그걸 했을 때 내가 정말 행복해질 수는 있는 건지에 대한 자기와의 대화가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뭔가를 준비하고 나서 진행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는 또 하나의 내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심사숙고는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전해주고 싶어요. 저는 제가 조금 빨리 저도 이직을 한 편이에요. 4년 만에 이제 프리랜서를 했지만 밖에 나와보니까 정말 쉽지 않고 만만한 건 없었어요. 1년 동안 이제 말하자면 백수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가운데 남자분이 해주신 말씀이 좀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첫 직장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배울 수 있는 걸 많이 누려보라는 말이 좀 많이 와 닿았거든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 삶에 잘 살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근데 들어보니까 회사에서 들어가면 좀 삶이 바뀌고 불편하게 만든 거예요. 심지어 건강이 염려될 정도로. 네.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인간 관계. 어렵죠. 그게 제일 어려워요.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지금 회사 다니다가 가끔씩 완전 늦게 퇴근해요. 그래서 완전 누는 시간도 없고 릴렉스 하는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기보다는 좀 릴렉스 했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요새 젊은 층의 용어로 보자면 워라벨이다. 워크하고 라이프가 밸런스를 이루도록, 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그 만족도가 일치할 수 있도록 여가 시간도 이렇게 맞춰주는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라서 옛날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근무 시간 따위는 고려해 본 적이 없어요. 옛날 직장 상사로 따면 근무 시간 보장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월화수목 금토일 출근했었거든요. 월화수목 금금금이죠. 네, 월화수목 금금금이었어요. 네. 진짜. 다니엘이 아주 최고의 인물인 것 같아요. 사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그건 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네. 거긴 퇴직이 안 되죠. 퇴직이 문제도 없어요. 노예였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사와 딜을 합니다. 상사는 분명히 명령해서 뭐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하고 딜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결국 뭐 결론만 얘기하면 다니엘은 세 나라를 거쳐서 총리 대신을 거친 대단한 정치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욱 하고 질르는 것보다는 대안을 찾아가면서 함께 지혜롭게 가는 것. 저는 다니엘 너무 좋을 것 같아요.